오늘 트레이스 절세 기술, 함장 취득 및 보유 시 필요한 세는 제대로 알기. 근데 양도세에 대해서 궁금해 해가지고 이제 조정 지역이라고 이제 서울하고 세종시하고 몇 개 지역이 이제 조정 지역이 되면서 조정 지역은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LTV DTI가 50%로 10%포인트 내려간 거고, 이번에 서울에서는 이제 투기 과열지구라고 해가지고 10% 정도를 더 낮춰가지고 LTV 40%, DTI 40%, 그 정도로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근데 갑자기 투기 지역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11개 구에 대해서, 그리고 과천, 그리고 뭐 세종시 이렇게 해가지고 3주택 이상자는 양도세 중과 10%포인트를 8월 3일부터 이제 했는데, 지금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1주택자를 보호해준다고 그랬는데, 1주택자이면서 대출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추가 대출을 받을 때는 30%가 넘어가는 사람은 10%만, 이런 식으로 규제가 들어가서 다 1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조정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 왜 그러냐, 서슬프로 청와대 애들이 막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뭘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직은 안 풀리고, 요게 한 달에서 2달 정도, 추석까지는 계속 이 상태로 가서 거래가 소강사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양도세 중과에 있어서 재건축 입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는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잠실 5단지 이런 것들은 사업 시행 인가가 났는데 착공을 2년 이후임에도 못하고 있어. 이런 것들은 판매가 가능하다. 근데 강남에 뭐 이제 지금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가 났는데 2년 내에 착공을 했다, 이때부터 못 팔아.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해 현저한 이제 피해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 억울하다, 풀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건 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약을 했어. 계약을 했는데 매수자가 계약금을 포기한대. 그래서 계약금을 2배를 받았어. 난 지금 급전이 필요해, 딴 데다 돈을 써야 돼. 그랬는데 이걸 못 파는 상황. 이렇게 뭐랄까 선의 피해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절대 안 봐준다. 그런 거에서 어쩔 수 없다. 당신이 대의를 위해서 희생해라. 이게 다른 말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그런 지금 청와대의 마인드를 갖고 이제 진행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 옥수동이나 금호동에도 재건축 재개발들이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해서 있는데, 이런 곳들에서 보면은 금호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인데 여기도 폭탄이 터졌어요. 중도금 대출을 안 해줘. 어떤 사람한테 안 해주냐, 1주택이 있는데 대출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도금 대출이 승계가 안 돼. 그리고 지금 은행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사람은 1주택자이면서 담보대출을 받았는 상태에서, 그러고서 여기로 입주한다는 확약을 해야지만 중도금 대출 해준대. 내년 3월달에 입주하는데 어떻게 입주하냐고. 그러니까 뭔가 억울한데 그래도 안 된대. 은행에서는 위에서 지침이 안 내려왔대. 이런 상황입니다, 양도세는. 그래서 양도세는, 그러면 대출을, 그러니까 중도금 승계 받는 사람들은 조건은 90% 그대로 받아요? 못 받아요. 그것도 40%인데 승계를 받아도 네, 그러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서 60%를 해줄까 말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건이 달려있어요. 무주택자이면서 근로소득자라고 하면 60%를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침이 내려왔어.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뭐 나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농협을 가가지고 이제 금호 15구역 대출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할 건데, 무이자 이주비 대출은 되지만 중도금 대출은 이제 자격이 까다로워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LTV, DTI가 아니라 좀 그런 게 있고, 분양권은 그래요. 분양권은 그래서 무주택자는 무조건 옛날처럼 60%야. 다 돼. 1주택자는 입주한다는 조건부가 붙으면 해주는 거야. 안 되면 40%. 이해하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리고 강남의 재건축은 정말로 타이트하게 1주택자라도 무조건 전매 금지. 그게 다 묶였어요. 그러니까 전매 금지고 하니까 그게 쌓이겠죠, 가격 상승이. 왜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바라는 거는 큰 정부예요. 어제도 나왔지만 복지 예산을 우리가 많이 걷어서 건강보험을 뿌리겠다, 네. 돈을 쓰겠다는 거예요. 큰 정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나. 그거에 어디로 혜택이 가느냐, 주식시장 아니면은 부동산 시장으로 가는 거거든. 근데 청와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가격 상승은 투기야, 무조건. 걔네들은 다른 거 없어요. 뭐 건전하게 내가 돈을 벌어서 주택을 늘리고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이 기준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가격은 쌓인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시점 다음번에도 사실 정권은 민주당이 할 것 같아요. 이 보수 쪽에서는 인물이 없어. 앞으로 10년간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는 죽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격 상승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유동성은 계속 공급한다니까. 지금 봐봐, 문재인 정부는 원전을 뽀개버려, 태양광을 한대, 풍력을 한대. 뭐 하겠어요. 벤처 사업하는 애들 돈 뿌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뭐 할까요? 돈 받아다가 다 집 산다니까 결국엔. 그냥 다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래왔어. 그렇게 되는 게 이제 양도세를 얘기했는데 이 정권이 앞으로 가는 방향을 얘기했고, 양도세는 중간에 계속 가. 그럼 우리가 어떤 브리핑을 해야 되느냐? 우리 실장님한테도 계속 얘기하지만, 손님이 성원부동산이죠. 제가 한남아이츠를 하나 갖고 있는데 요즘 시세는 얼마예요? 했을 때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거는, 사모님 혹시 주택이 2주택이세요? 3주택이세요? 1주택이세요? 그걸 물어봐야 돼. 응? 1주택자는 8월 3일 이전에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가져가요. 그건 금값이야. 내년 4월 1일이 지나면 실수요자들은 그런 물건 위주로 찾으러 다닐 거예요. 이해요? 그런 게 없잖아. 응? 그런 게 많이 없다니까. 제한이 있기 때문에. 2주택자야.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세금이 있을 것 같은데 2주택은 그래도 피해갈만 합니다. 사모님 그래도 2년간 1억 이상은 오를 건데 세금이 10%포인트 올라간다. 양도차익이 지금 1억 5천인데 2억 5천이 된다고 했을 때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 3천 정도고, 가격 차익은 1억 정도니까 2주택까지는 넘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거는, 하나의 주택을 투기지역에 있는 거 팔 때는 투기지역은 아니다. 하여튼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는 부분, 요거는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지. 그것만 계산해서 2주택은 그래도 그냥 넘어가 될 것 같아요. 3주택 이상은 지금도 저기 문자가 계속 왔던 사장님이 주택이 5채거든. 5채야. 근데 자수성가했어. 내가 처음에 2012년에 만나서 집을 사줄 때는 부산 이구에 전세 살면서 1년에 하나씩 샀네. 그렇지. 이 정도 드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도 자주 와요. 여기 아주 이쁘게 생긴 사모님이야. 벤츠 타고 다니고. 하여튼 그 사모님인데 그분이 5개야.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의 요지는 그거야. 사장님, 이거를 안 팔고 내가 2년 후에 2억을 시세차익을 8억 5천에 팔려고 그러는데 10억 5천에 팔았을 때 세금 차이는 얼마예요? 계산해보니까 4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 장기 보유 받아서 파는 것과 2억이 올라서 장기 보유 없이 파는 것 사이에, 얘는 다주택이니까 세율이 58%가 되고 얘는 지금 팔면 48%인 거야. 야, 장기 보유되고. 그러니까 얘가 2억이 올라도 4천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리합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미안 하이리버를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금 진행을 하면서 매매하는 거지. 우리 똑같아. 중개업자는 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실장님들, 뭐 정인 시장님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세 분은 매수장이었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중개를 해왔던 건데, 매도장은 이제 묵힌 사람들이 해먹는 거거든. 그런데 팔아줘야 돼. 누가 팔아주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하면서 내가 지금 폭탄을 맞을지 모르는 사람들 거. 그거를 대비를 해주고 팔아주면 고맙다고 하지. 어휴, 그렇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차이가 있구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그렇게 무서운 거네. 그래. 알았어. 이번 기회에 팔자. 어떻게 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투자도 해야 되잖아. 언제 사? 언제? 내년 3월에. 어떤 조건으로? 3월 31일 잔금해준 조건. 4월 1일이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없어진다니까. 2억이 빼도 박도 못해요. 근데 3월 31일까지 하면 장기보유는 있어. 네. 그러면 그 갭차에서 1,000만, 2,000만 원 싸게 살 수 있다고. 근데 1주택자 입장에서 장기로 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장기가 막 지금 10년 이렇게 보는 10년 거죠? 이상 봐야죠. 10년 이상 봐야죠. 그러면 앞으로 뭐 2년, 3년간은 그건 집값이 단기예요. 좀, 그러니까 집값은 안 떨어져요. 떨어지진 않는다. 매도가 없어. 그러니까 내년 초에 일시적으로 4월 1일이 지나가면 자포자기라니까. 정권 바뀔 때까지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량이 확 줄어요. 그때.
우리 부동산의 위기는 진짜 4월 1일부터야 돼. 지금은 팔 수가 있어 우리가. 살 수는 없어도 팔 수는 있어. 응? 그런 게 좋죠. 그러니까 물건 작업을 많이 해서 매수자를 실거주자고 매칭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부동산하고 친해야 된다. 부동산. 우리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부동산의 최대 고객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하고 친해야 돼. 부동산하고. 응? 없죠. 지금 요거에 대해서 신문 보고하면 내가 얘기했던 실타래들을 풀면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힐 거예요. 이제 어떻게 브리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 쪽 손님들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실력이 없으면 세무사 실장을 연결해 주면 돼. 세무사 실장한테는 야, 내가 한 번 할 때마다 5만 원씩 줄게. 오케이? 돈으로 해결하면 돼요. 아니야? 기장수수료 10만 원이에요. 5만 원씩 주면 돼. 내가 자신 없으면. 컨설팅 해주고 내가 5만 원 줄게, 보내줄게. 100만 원 차지해놔. 그래가지고 써. 아니 물론 안 되겠지. 내부는 안 되지만 하여튼 나라면 그렇게 한다 이거. 나라면 내가 안 되는 거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2억이 2년 뒤에 오른다고 했을 때 그 차익이 4천만 원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1억이라고 했을 경우는 차라리 지금 파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계산을 때려? 왜 해봤죠?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정을 넘어가고 그건 계산 때리는 거 쉽지 않아. 장기 보유만 없애고 계산하면 돼. 어? 지금 양도차익이 P 4억이야. 예. 4억에 뭐 한 2천만 원 빼고 3억 8천에서 세율은 1억 5천 이상이니까 38%잖아요. 근데 3주택자이잖아. 네. 그러니까 3주택 이상이니까 지금은 10%포인트잖아. 네. 세율은 48%. 그 누진공제는 2,800만 원이고 인적공제 250만 원 받고 그거 하는 거고 거기서 때리면서 세금이 나올 거고 내년 4월 1일이 지나갔어. 3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4억으로 계산했잖아요. 네. 여긴 2억이 올라가서 6억이라고 치고 6억에서 한 2천만 원 빼고 5억 8천에 대해서 세율은 58%야. 장기 보유 없고 여기는 장기 보유 15% 있고 5년이니까 내면 하이브. 원래 그럼 38%에 플러스 20%준 거죠? 그건 내년 4월 1일이에요. 다주택자. 지금 10%가 추가로 중과세에서 네, 투기 지역이. 네, 그러니까 누진세가 붙어버리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그래도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게 없으면 너무 커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더라고. 그 계산 그건 사는 수야. 지금도 할 수 있는데. 10%는 지금도 적용되는 거고 내년 4월 1일 이후에 적용되는데 내년 4월 1일 이후에는 플러스 20%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니죠. 지금 나왔어요. 2주택일 때 플러스 10% 포인트고 장기 보유가 없고 3주택은 플러스 20% 포인트. 장기 보유가 없고. 그게 큰 거라. 그거는 이제 5주택자니까 3주택 이상이 20%에 그렇죠. 장기 보유 없고. 네. 그러니까 양도 차익 가치가 2억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4천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은 팝시다 해가지고 이분은 빠르게 매도를 진행하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거만 하나 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하나 더 팔아야 되는 거. 두 개를 팔면 그 다음부터 일시적 2주택 조건이 되잖아요. 일시적으로 하나를 취득하고 있고 예. 힐스테이트 51평에는 내년 3월에 입주할 거니까 지금은 입주권이 있는 상태니까 일시적 2주택 두 채를 팔면 지금 저기 성수동에 있는 하이츠가 있거든요. 그거는 2주택,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팔고 여기로 넘어가면 거주하니까 하나는 지금 와이프 명의로 돼 있거든. 서울수 푸르즈 2차는 그거는 이제 내가 임대사업자를 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걔는 주택세에서 빠지고. 그럼 일시적 2주택이 내년 4월까지예요? 아니지. 일시적 2주택은 계속 가는 거예요. 3년이죠 그게. 일시적 2주택은 내가 집을 사서 예. 1년을 거주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샀어. 취약, 아동 뭐 하여튼 모든 조건으로 샀는데 내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 네. 일시적으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2년을 보유한 상태에서 2년을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를 받는 거죠. 아 그럼 그거는 계속 그건 가는 있어요. 거예요? 그건 안 바뀌었어요. 일시적 1주택은. 근데 이제 거주 요건이 들어가잖아요. 거주가 없으면은 이제는 일반과세를 해주는 거지. 일반과세. 그거는 양도세 얘기할 때 한 번 더 하면 되고 서론이 길었어. 네, 3장 이제 취득 및 보유 시 필요한 세금을 제대로 압니다. 부동산별 취득세 산정 요령 이런 거는 모르는 사람 없죠. 넘어가고 취득세에 따르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거는 뭘까요? 개념만 잡으면 돼요. 농어촌 특별세는 몇 프로?